변기제의 산업뒷담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 논의를 한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도대체 어떤 합의를 했을까에 관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변비행에서 사전 예고를 드렸었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을 가지고 오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기초를 다지고 있는데, 많이 나왔죠, 내용이. 그런데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안 나온 게 뭐냐, 이 통합 지원을 받으면서 한진칼과 합의를 맺었는데 이 내용은 속속들이 공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됐냐면, 양측의 투자 합의 내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밀에 붙여져 있는 거고, 원래는 다 이런 거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정부도. 하지만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맺은 투자 합의서 대공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for you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합의서는 한 몇십 장짜리 분량입니다. 한 16개, 17개인가? 조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투자 합의서 취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 거액 몇천억의 자금을 이제 투자해줘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통합을 해서 독점적인 지위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 수천만 억의 돈을 줄 때 그냥 공짜로 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을 다는 거예요. 몇천억을 지원해준 산업은행의 말 잘 들어야 돼, 소위 이거거든. 그럼 뭐 사실 존태 회장 입장에서는 미치겠네, 아시아나항공도 먹고 싶기도 하고 내 경영권도 뭔가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야, 이 계륵인 거야. 어쨌거나 빅딜이 성사가 됐는데, 이 투자 합의서 취재를 하면서 내린 제 결론은 그거예요. 와, 족쇄를 엄청나게 채웠네. 그럼 구체적으로 뭐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산업은행이 사회이사 3명을 추천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한진칼에 있는 사회이사는 한진칼 이사회에서 뭐 했어요. 근데 사실 모든 회사 이사회가 그렇지만 짬짬이야, 짬짬이.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 그러니까 동의합니까? 네, 이 역할만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진칼도 웬만하면 그냥 모든 주주총회나 이런 이사회가 한 몇십 분 안에 끝났을 거야, 다. 근데 이제 외부 인사 3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감사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요구를 하면 산업은행이 이제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뭐 조항이 있어요. 한진칼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 거지. 주요 경영에 대한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또 산업은행이 획득을 했어요. 그냥 제가 이제 파악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1,500억 이상의 뭐 유무형 자산을 획득한다든지, 뭐 1,500억 원 이상의 뭐 신규 자금을 이제 끌어 들어온다든지, 기타 뭐 회사나 재무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하면 산업은행과 사전 협조 및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야, 이것도 동의하면 다행이지만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옛날 같았으면 문제없이 풀릴 건데. 또 뭐 이뿐만이 아니에요. 뭐 합병, 분할, 회사가 뭔가 이 변화의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다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뭐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뭘 빌린다든지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했을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포기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협조를 해야 되고 막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생관계, 상생관계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는 그래서 경영의 불안전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심 있어하는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쳐지면 그 밑에 ACC들도 합쳐지잖아요. 뭐 그런 거에 따른 재무 구조가 굉장히 막 안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산업은행이 들어가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하는 뭐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쉽게 말해 좀 귀찮은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일 수도 있거든. 감나라 배나라는 사람이 들어온 것도 있으니까 한진칼 입장에서는 경영의 어떤 자율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에 관한 경영 평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사로 조금 썼던 건데,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위원회 멤버는 5명에서 6명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조항 자체가 좀 이상한 게,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경영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업은행이 추천한 위원 후보 중 한진칼이 동의한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겨. 그래서 우리가 신문 지면에다 우리가 비판했거든. 말이 안 되잖아. 나를 평가하는 사람은 내가 동의를 해? 근데 이제 산업은행의 항변은 그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뭣도 모르는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인원 중에서 50%는 한진칼이 동의를 받는데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라고 국회에다가 설명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모르겠어. 보도를 하니까 반 정도는 우리가 동의 없이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웃긴 거야.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겠냐고. 근데 경영평가라는 것도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 평가 요소도 여기 뭐 정확하게 나와.
경영평가 관련한 세부적인 평가 요소, 그 평가 기준 및 평가 방식, 경영 목표 등은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돼 있어요. 나를 평가하는 사람도 한진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도 한진칼과 산업은행이 협의를 해야 돼. 협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평가 기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한쪽이 반대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아일보가 세게 지적한 부분이 이 포인트였어요. 산업은행이 공공연하게 우리가 조원태 회장에 대해 특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평가를 철저히 할 겁니다 라고 하지만 평가를 하는 위원회의 멤버를 한진칼 동의를 받아야 되고 평가 기준도 얘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산업은행이 국회에다가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여기에도 나와요. 가로치고서 이 평가에 대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영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정하여 한진칼에 통보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합의가 안 되면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그냥 통보해버리면 된다 요거야. 근데 아까 뭐랬어요? 경영평가위원회는 누구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한진칼 동의를 받아야 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또 굳이 비유를 하면 내가 학생인데 교수님이 나를 시험 볼 거를 학생 동의를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게 좀 글쎄 이게 근데 물론 혹자는 혹시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한다고 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평가를 해갖고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이해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막 맨날 대한항공 공격했던 누구 뭐 데려다 놔봐 골치 아프지니까 당연히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조항을 넣겠지. 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 위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열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발행 주식의 처분 권한을 산업은행에게 위임하고 이런 말이 있어. 조원태 회장님이 갖고 있는 지분을 산업은행한테 담보를 맡긴 거야.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진칼 주식 처분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계열주는 산업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 이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그러니까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조원태 회장님이 자기 지분을 누구한테 매각할 수도 없고 이걸 담보로 대출을 받아오는 것도 산업은행이 합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조양호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를 내야 돼요. 정확한 금액을 제가 꽤 내, 엄청 많이 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이거를 담보로 돈을 땡겨와야 되거든. 이것도 할 때도 이제 물론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조항이 이제 계열주 확약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열주는 본 합의 체결일까지 계열주 일가로부터 확약서를 진구하여 받아서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원태 회장님 가족들이 별도의 합의서를 씁니다. 그 합의서도 여기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항공산업 재편 관련 가족들의 약속이야. 어머니 이명희 전 고문, 그다음에 조현미 지금 주한진 부서장이 사인을 했겠지. 여기 보면은 한 4개가 있는데 본인은 한진칼 및 항공산업 관련 계열회사의 경영과 관련해 계열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경 사장 중심으로 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경 사장님의 어떤 그런 자율성을 더 보장하겠다 뭐 이런 약속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이 회사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주로서 의결을 하는데 소위 이명희 고문과 조현민 부사장은 이제 대한항공 그다음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진칼 전무였거든. 원래 조현민 주한진 부사장이. 그래서 사퇴했어. 한진칼에서 나갔어. 한진칼 뭐 진에어 대한항공에서 다 나가야 돼. 원래 토파즈 여행 정보인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또 계열사 중에 여행 관련된 건데 거기에도 부사장인가 전무직이었거든. 그것도 사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위 회사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위직책에 있는 경우 사임하도록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조항입니다. 세 번째, 선대 회장 유지에 따라 한진칼의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계열주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고 투자합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산업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이 소유한 한진칼 발행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량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가지예요. 첫 번째, 이명희 조현민 부사장 갖고 있는 주식도 한진칼 동의 없이 매각량도 이거 못하겠다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영권 분쟁 안정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 주식 캐시리얼 때 팔아버려 봐. 여기 지분 내려가니까 또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닙니까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막아놓은 거야. 또 하나 여기가 재밌어. 계열주와 함께 의결권을 행사하고요. 자기 지분에 어떤 게 있으면 계열주랑 똑같이 움직이게. 그래서 조현민, 이명희 지분이 3자 연합 쪽으로 갈 가능성은 엄청 차단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나는 오빠인, 내 아들인 조원태 회장과 의견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전 경영권 분쟁을 완전히 소지를 없애버리는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 예를 들면 조현민 부서장이나 이명희 전 고문이
배신하면 페널티는 뭐야?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또 투자합의서에 나와 있는데 합의에 관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별도 합의서를 체결해서 위반하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마련해라 라는 것만 있어요. 했겠지. 근데 그 페널티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건 모르는. 그다음에 이제 본 합의 위반 및 그에 따른 이제 조치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나 조은태 회장님이 한진칼을 위반을 하면은 모든 손해배상을 다 물어내야 되고 이제 대표적으로 5천억 아까 말했죠 5천억도 물어내야 되고 뭐 담보 잡힌 것이 있어서 굉장히 큰일 납니다. 웬만하면은 이 합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시겠죠. 또 하나 족쇄를 뭘 달아놨냐면 계열주 본인이 조은태 회장님이 사기, 횡령, 배임, 부담 이득, 업무상 횡령, 배임, 뭐 배임 수증제 등등등의 죄목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실형을 받으시면 날아갑니다. 변비행 코너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항상 하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조은태 회장님이 지금 범죄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시고 지금 대한민국 상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전면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런 족쇄가 우리 조은태 회장님은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질이 계열주 확약 조항에 보면은 계열주는 공정거래법상 한진 기업 집단의 동일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동일인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본 합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서 지금 총수가 조은태 회장이야. 너 이거 지위 잃으면 이거 위반이야 라고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조은태 회장님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어떤 강제조항까지도 넣어놓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말했잖아요. 한진칼과 산업은행의 투자 합의서인데 주요 당사자는 계열주 조은태 회장님과 이제 한업은행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한진그룹의 대표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 사실 저도 이런 투자 합의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전문가들한테 자문 한번 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기자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안 해봤겠냐고. 근데 나오는 전문가들 답변이 뭐냐면 이러한 투자가 합의가 유례가 없는 이번에 합의 이 경우고 그동안에 몇 개 케이스가 있다 치더라도 그들의 투자 합의서가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하는 부분도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로펌 쪽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합의서 내용을 간략하지만 기존에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산업 뒷담화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번뜩 떠오른 아이디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찾아뵙는 강기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